좀 장사하고. 책 펴서 주세요. 핸드폰 집어넣고. 네. 핸드폰 집어넣고. 아 맞다, 내가 뭐 아까 할 일이 뭐 있어서 까먹었다. 그게 이거 갖고 온다는 이거. 하고 돼요. 어? 아, 이거 갖고 오라고? 내가 다른 생각을 없고? 저거는 돼요. 저 쓴 거. 자, 보도록 합시다. 봐봐요. 150페이지 보세요. 폰 그만 놓으시고. 요 50페이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제 11번. 근데 여기에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 폐구간이든 개구간이든 관계구간이든 상관없이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치면 이게 이렇게 개구간이어도 그 구간의 길이를 그냥 b-a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또 집합에서의 길이는 각 구간의 길이의 합으로 공집합의 길이는 0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의 길이가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해서 두 개 더해서 그 집합 S의 길이를 정한다고 합니다. 알았죠? 알겠니? 에이? 이때 아래의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S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집합 S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 함수값이 어떤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함수값이 t 이상 t보다 크게 되는 x들의 모임인데 단 x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0에서부터 1 사이 구간 내에서만 x를 정하고요. 알았지? 요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t보다 큰 구역에 해당되는 x 구역들을 집합 S로 하고 S로 하고 그때 이 S의 길이를 GT라고 합니다. 그러면 S의 길이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요 T가 결정을 하겠죠. 요 기준점보다 기준 높이보다 높은 거에 해당되는 X의 길이인데 0에서 1까지만 그 다음에 미니멈 함수 다 아시죠? 그지? 미니멈 함수 둘 중에 작은 쪽으로 간다. 알죠? 에이? 그 다음, 자, 문제 11번. 어렵지 않아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c 6값 구하라고 해. 빨리 구해봐요. 전혀 어렵지 않다.
됐죠? 답 얼마입니까? 봐봐요. 일단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t가 0이니까 요거 3차식이 함수값이 6보다 큰 범위를 일단 찾고요. 찾아봅시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 있어요. 이거 0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36분의 3의 약수들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0과 1 사이에 하나는 있을 거니까 얼추 대강 3분의 1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분의 1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3분의 1 뽑아내는데요. 요거는 다시 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4분의 3까지 했어요. 총 3개가 이렇게 근은 나오고요. 이때 요 구역 중에서도 이 부등식을 풀면 0보다 큰 구역이니까 결국은 0보다, 그리고 요 구역 내에서만 답이 나와야 돼요. 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구역은 0과 3분의 1, 4분의 3과 1. 그래서 요 구간의 길이는 3분의 1이고요. 이 구간의 길이는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12분의 7이 나오죠.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문제 2번 풀어보세요. 11-2번. 그렇지 않다. 예산이 좀 더럽죠? 그지? 내용은 알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y 꼴 t가 안 잘라야 돼요. 0과 1 사이의 구간을 잘라 먹지 않아야 되죠. 그지? 잘리면 구간 내에서 그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요. 구간 내에서 만나는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을 기준으로 구간 길이가 1보다 무조건 작아지게 되겠죠. 네? 자, 보셔요.
이런 상황이 됐죠. 봐봐요. 얘를 지금 fx가 t보다 큰 범위를 구했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 1이 돼야 돼요. 그 말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구역에서는 fx가 이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이 다 t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죠. 맞지?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 값의 범위, 치역 범위를 정확하게 이 구역 내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치역 범위를 구하려면 증감상태 확인해 보는데 6분의 1하고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6분의 1에서 극대값 가지고요. 4분의 3의 극소값 가지니까 그리고 f0 값이 5고 그 다음 이거 계산 좀 들었죠? f의 4분의 3을 대입하면 극소값이 16분의 71인데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16에다 5를 곱하면 70일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으니까 결국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얘입니다. 얘. 이 높이. 이 최소값보다도 t가 더 낮아야 t보다 큰 구역이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만약에 이 t가 최소값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요 잘린 구역에서 요 구역의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될 거예요. 구간 내에서 이렇게 잘린다고 치면 요 구간의 길이 있죠. 요 잘려서 위쪽으로 된 길이가 바로 될 거니까 그때는 1보다 무조건 작게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요 극대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0이 돼요. 그렇겠죠? 이랬어요? 어쨌든 극소값까지만 돼야 됩니다. 극소값까지 F의 4분의 3까지 극소값까지 됐죠? 그 다음 넘기세요. 자, 11-3번 갑니다. 이제부터는 분류가 좀 귀찮아서 그렇죠. 문제 자체가 막 정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분류가 생명입니다. 분류가 생명. 자, 11-3번 갑니다. 뭐라고 했냐면 fx가 미니멈 함수예요. a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예요. 얘는 기울기 양수, 얘는 기울기 음수입니다. 이때 뭘 구하려냐면 gt를 구하고 GT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되겠어요? 자, 있잖아요. 일단 먼저 얘는 어느 정도 좀 고정되게 그려볼 수 있죠. 얘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 대강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거든요. y = x는. 근데 이 친구가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만 있지,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만 있지, 뭐 추가로 c가 어떤 구역의 값이다 이런 게 전혀 없죠. 맞지? 그러면 분류를 하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얘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기울기 음수 값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알았죠? 아마 연대가 이거는 그냥 완전 오픈시키는 스타일이고요. 연대가 아닌 다른 학교라면 어느 정도 좀 더 좁혀줄 겁니다. 가령 뭐 C가 양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좁혀줄 거예요. 알았죠? 예, 그렇지만 연대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기울기 음수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y = bx 플러스 c인데요. 요때 요 지점 마이너스 b분의 c죠. 되고요. 그 다음 요들의 끝점은 미리 구합시다. 요점의 좌표는요, 이게 위치에 상관없이 식으로는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A가 양수니까
a-b의 x equal c 따라서 교점 x 앞에는 a-c 되고요. 그러니까 교점 p라고 한다면 이렇게 y ax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y 제곱이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아니? 이제 지금 이 케이스는 어때요?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야? 이 지점이 a-b분의 c인데 이게 0보다 작은 지점이죠? 작은 상황이죠? 알겠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a-b분의 c가 0보다 작을 때, 즉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요. c가 0보다 작을 때 이 등호는 다 단어, 그냥 단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연습 안 하셔서. 자, 이렇게 될 때요. 이 함수 어디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야. 어느 부분만 관심이 있죠? 0에서 1 사이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0에서부터 1 사이 딱 요 구역에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구역에서 구간 0에서부터 1 사이 구역에서 fx의 최소, 최대 생각해 봅시다. 최대는 f의 0이 되겠죠. f0 값이 되고요. f0 값은 요 구역이 식이 이거죠. 요 구역은 식이 y bx, bx 플러스죠. 요거죠. 그러니까 c가 돼요. c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얼마? 1값은 최소가 되죠. 최소까지 f 1값이 되고 b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t가요. 첫 번째 t가 요거가 작으면 y t가요.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더라고 하면 이거 위쪽으로 그려지는 애들의 길이는 1이죠. GT는 이때 1입니다. GT를 뭐했습니까? GT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T가 좀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잘라요. 잘라먹으면 이때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BX는 T를 만족하는 X니까 X는 T 마스 나누기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T가 어떤 범위에 있냐면 B 플러스 C보다는 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C보다 작을 때요. 이때에는 저렇게 교점이 구간 내에서 생깁니다. 교점이 구간 내에 생기고 이때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GT는 얼마가 돼요? B-T분의 C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여기 됐죠. 다음 이제 T가 C보다 커요. 최대값보다 올라가 버리면 크거나 같으면 요거 위쪽으로 그려지는 구간의 길이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얘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T 기준으로 C,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그리고 C, 여기 있죠. 이때 C보다 작거나 같은 구역에서는 B 플러스 C보다 C가 작은가? 그죠? B 플러스 C, B 플러스 C보다 C가 작죠.
이렇게 되는데 t가 c보다 큰 구역이죠. t가 c보다 큰 구역에서는 이렇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보다 t가 작은 구역에서는 1이 되죠. 이거 y 1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됐지? 요게 이제 CT 그림. 자, 그 다음 결국은 이제 분류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얘는 어느 정도 고정되게 AX를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얘를 좀 더 옮겨 봅시다. 옮겨서 뭐가 옮겨요? 얘를 옮겼을 때, 자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P, 이것도 P, 됐죠?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쪼개지? P의 X 성분이요 얘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좀 요 사이에 복잡한 거 빼고 좀 아주 간단한 상황부터 갑시다. 간단한 상황부터 0과 1 사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0과 1 사이 구간에서 직선식이 한 개 있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얘가 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얘가 좀 많이 벌어져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얘가 P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마이너스 B분의 C가 충분히 오른쪽 온 지점이면 0과 1 사이가 이 지점이 이렇게 0과 1 사이 구역이 이 직선식 하나만 딱 되고 알겠죠? 예? 일단 그 직선식 두 개에 걸치지 않고 하나만 되는 거 알았죠?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고. 간단한 것부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먼저요 fx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미니멈 함수는 이렇게 돼요. 이게 fx. 근데 이쪽 구역은 y equal ax가 되고요. 이쪽 구역은 y equal 뭐가 되냐? b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왼쪽 구역에 있는 거에 d 다 포함돼. 0에서부터 1까지가 다 포함돼. 요럴 때. 자 이렇게 될 조건은 뭐예요? 이 친구가 이게 뭐보다 클 때, 얘보다 클 때.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C 그리고 1보다 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 기준으로 보시면 A-B보다 클 때 이때예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졌죠. F의 0값 이게 최소고요. 그 다음에 F의 1값 이게 A의 값이 되고요. AX 위에서만 해결되니까 AX 위에서만 해결되니까 F의 1값은 A가 되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최대예요. 최대니까 이거 만들어 봅시다. 자 GT는요. 이거 이렇게 먼저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요 GT가 온전히 1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만나는 거점 봅시다. 얘가 AX equal T니까 X equal A분의 T겠죠. 그래서 T가 이번에는 0보다 크나고요. 최소와 최대 사이. 이때에는 GT가 요 지점에 잡혀가고요. A분의 T니까 0에서부터 A분의 T까지 요 거리죠. 거리. 그래서 A분의 T.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A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GT는 0.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려보시면 뭐야?
t 0,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고요. a가 t보다 크다 같으면 0이고 a보다 크다 같으면 t가 0과 a 사이에 있고 이쪽이 1이죠. y가 1. 이 사이를 이렇게. 자, 이거 양쪽 끝단은 좀 쉽거든요. 요 사이가 있는 문제야. 요 구간에 0과 1 사이 구간에 이 직선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건데 만나는 교점이 구간 내에 들어있으면 그때도 세부적으로 두 개로 다시 쪼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봐. 자, 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0이고요. 이렇게 y도 ax가 있어요.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구간에서 교점이 생겨요. 네? 교점이 생겨요. 교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기는 거. P가 A-B분의 C, 그 다음에 A-B분의 AC.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럼 fx는 구간 내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단 fx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미니멈 함수고, 그 다음 미니멈 함수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하나 더 만든다고 치면 교점이 0과 1 사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P 똑같고요. 똑같은데 이렇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간 내에서의 fx 함수가 최소값이 다르죠. 최소값이 다르죠. 최소값도 다르고 나중에 구간의 길이를 정하는 지점도 좀 달라지죠. 알겠지? 이제 이거 몇 번 봐. 이거 해봐. 네, 0부터 T죠. F. 제가 0일 때 0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디? 0부터 A까지. 요식? 네. 요식에서 t가 0보다 작으면 요 구역에 온전히 남아있으니까 1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요 지금 0부터 a까지의 구간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겼잖아요. a-t 요 y t 하고 교점이 생겼잖아. 구간 내에서. 그러면 아이씨 잘못했네. 이거 말한 거야? 그래. 요 위쪽 길이죠. 위쪽 길이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요 구간 길이가 돼야 돼요. 아래쪽이 아니고. 됐죠? 그러네. 잘못했네. 자, 그다음 이거 이제 완성시켜 보세요. 이거 좀 귀찮을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서 완성시켜 봅시다. 이 케이스. 자, 이 케이스는 이런 거죠. 요게 요 점의 좌표가 1, b 플러스 c고요. 요 점의 좌표가 1,0이고요. 이 점의 좌표 이건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a 마이너스 b분의 c가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양수일 때 요죠. 알겠지?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떠냐면 a-b분의 c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다 들어야 돼. b 플러스 c가 이번엔 음수일 때 이거 1콤마 b 플러스인데 이게 음수일 때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좀 다르죠. 이제 세워보세요. t를 옮겨가면서 한번 해요. 응?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또 혹시 실수한 거 있는지 좀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봐. 예리? 막 헷갈리지? 어? 하다 보면 헷갈리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저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요. 봅시다. 일단 만나는 교점이 교점 x하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간 오른쪽 끝과 b 플러스 c가 양수일 때 봅시다. 등호는 다 넣읍시다. 귀찮다. 자, 이렇게 다 넣었을 때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때 이렇게 됐을 때 t가 만약에 이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gt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그거가 조금 더 올라가면 먼저 이쪽이 먼저 만날 텐데 그래서 만나는 초점이 A에 걸릴 거니까 A분의 T가 되고요. 그럼 A분의 T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는 구역의 길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A분의 T가 되고 그 다음 더 올라가면 양쪽에 같이 걸칩니다. 맞죠? B 플러스 C보다 크고 그 만나는 교점의 Y좌표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 교점 두 개가 이렇게 생겨요. 두 개 생기죠. 여기는 B 플러스 C하고의 BX 플러스 C하고의 교점이고요. 그래서 이 교점과 교점 사이가 바로 뭐가 돼요? 이 위쪽에 구간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가 되겠죠. 이거 빼기 이거가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요 교점의 Y좌표 요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되겠죠. 이렇게 구간별로 그려보면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알겠죠? 뭐 틀린 거 있어요? 맞는 거 같아? 있죠? 그 다음 이거예요. 이번에는 B 플러스 C 구간 오른쪽 끝값이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일 때는요. 자 0에서부터 그 다음 요 교점 X 앞표까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먼저 T가 요거보다 낮을 때 B 플러스 C보다 낮을 때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다 구간 길이 0에서 1까지 완전히 낮겠죠. 근데 GT는 1이고 근데 B 플러스 C보다 크고 여기는 안 걸리고 이쪽에만 걸릴 때 그러면 B 플러스 C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요 교점 좌표가 이건데 B분의 T-C인데요 전부 다죠 위쪽. 그래서 이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서 양쪽이 같이 걸릴 때 그러면 요 구간 위쪽이니까 요 잘린 구간 위쪽이니까 이렇게 있죠. 요거 빼기 요거 그래서 이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 버리면 0 이렇게 됐죠? 이해됐지? 응? 귀찮죠? 귀찮지?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가 참 의미가 많고요. 너희들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거야. 힌트를 드리자면, 역함수, 적인 표현으로 정적분을 구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보실까요? 봐봐요. 그게 11-4번 fx가 절대값에 x b 곱하기 x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요 마이너스 10a라고 하는 값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안에 있는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인데 음수네요.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0과 0 사이 값이고요. 그 다음 c 0과 1 사이의 값이 c라고 합니다.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0에서부터 20, 23까지요. GT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네요. 알겠죠?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 봐봐요.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고민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얘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 A니까 음수고요. 적어올리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 음수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예요. 근데 이 C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때 적어 올립니다. 적어 올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0과 1 사이는 우리가 사실은 0과 1 사이만 사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대칭축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서요. 가령 0과 1 사이를 넓게 잡는다고 치면 C가 이렇게 있고요. 대칭축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왔을 때 얘가 이렇게 잘리는 거 적어 올려주면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 그지 않겠니? 누가 이해됐어요? 자, 이랬을 때 이거 말고 다른 유형의 그림이 나올 만한 게 있냐? 이거 말고 다른 유형의 그림이 나올 만한 게 있어? 생각해봐.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올 만한 게 있냐? 뭐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고 요 높이끼리 서로 체인지 되는 거는 그건 식 따라서 다른 거고 이제 내 말은 이제 그려진 모양 이렇게 C에서 꺾여지고 이런 형태 대칭축이 안으로 들어오고 대칭축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유형 요거 말고 다른 그림이 나오기가 없겠죠? 없겠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 요 정적분각을 하는데 구하는데 요 GT 함수를 일일이 다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GT 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어차피 t는요. 자, 보세요. 너희들 정적분에서 구하는 곳 뭐다? 정적분에서 구하는 곳
그 변수의 범위다. 알았죠? 적분 변수의 범위입니다. 그지? 적분 변수의 범위니까 0에서부터 2023까지거든요. 그러면 t 높이가요. 가장 높이는 2023까지 높아지는데 여기 봐봐. 여기 f의 0값 무엇일까요? 여기 0 대입하면 뭐예요? BC, ABC 절대값. 자, ABC가 가장 크다고 쳐도 뭐를 못 넘어요? 절대값이 100 넘는 게 100. 얘가 1도 안 되는데 10 곱해서 100 된다 해도 100은 못 넘겠죠. 2023 100도 없지. 네. 그 다음 1값 볼까요? 자, 이건 어때요? 얘는 2023 넘을 수 있나? 2023 못 넘겠는데요? 봐요. 얘는 어차피 0. 얼마짜리고, 그러면 1 B는요 0에서부터 10 사이가 되고, 여기다 1 더해봐야 최대 11인데 11 정도, 11에다가 11 곱하기 110이네. 2023 택도 없죠. 뭔 말인지 알겠니? 에이, 그 말은 결국은 요거는 허수냐 허수 필요도 없어. 자, 어차피 요 둘 중에 가장 더 높은 높이 위에 올라가 버리면 0이 되거든. 맞죠? 그럼 이 둘 중에 가장 높은 높이 기준으로 정도분이 끝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가령 예를 들어서요. F0 값이 가장 높다고 치자. F0 값이 최대예요. 최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F1 값이 최소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t가 변하는 값이 0부터 시작해서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0까지만 의미가 있고 t가 F0보다 커버리면 어차피 GT는 0이니까 이 얘기를 써주고요. F0보다 크면 이렇게 GT가 0이니까 이 정도분 값은 결국 이거지.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t가 예를 들어서 이런 높이가 있다. 그러면 구간의 길이를 한번 그림에서 표시해볼까? 그림에서 구간의 길이를 표시해볼까? t가 딱 이거일 때, GT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요. 딱 막혀서 0에서부터 1까지 요 길이 더하기. t를 조금 더 옮겨볼까요? 더 위로 올려볼까? 그러면 t가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만 남아있죠. 요쪽에서는 구간 길이가 안 남아있죠. 그지? 이렇게. 그러면 나눠가지고 요쪽 구역의 길이하고 요쪽 구역의 길이를 각각 나눠서 두 개를 따로따로 쭉 더해도 괜찮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문제 풀어봐. 문제 풀어봐. 근데 결국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나눴어야 되는 거 나눠서 풀어봐. 답이 이미 나왔다. 너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야, 다행 우리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쪽을 G1T라고 하고요. 요 어떤 임의 T가 되죠. 이거 G2T라고 해요. G2T라고 합시다. 알았죠? 구간 C, 0과 C 사이에서는 G1T, 그 다음에 C보다 크고 T보다 작은 구역에서, 1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얘를 정도분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0에서부터 C까지와 그 다음에 C부터 1까지로 쪼개는 거죠. 알았지? 쪼개가지고 요때는 G1T 0에서부터 C 사이에서 구간 길이, 그 다음 여기 G2T 이렇게 쪼갠다고 쳐봐요. 이게 아니죠. T 기준으로
0까지 아니지 이게 아니고 자 요거는 요게 C 요거는 G1T는 뭐냐면 0에서부터 C 사이에 구역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따로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어때요? 지금 이런 그림대로라면 T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F0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0에서부터 F0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올라가겠죠. 이해됐어요? 올라갔을 때 얘네들의 정수뿐입니다. 어떻게 되겠냐? 옮겨보라니까 이게 t 이퀄 0부터 시작해서 계속 t 이퀄 0일 때 이 길이 그 다음 t 0. 얼마일 때 이 길이 y제곱이죠. y제곱 알겠죠? 그래서 fx를 0부터 시작하고 10부터 1까지.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바꾸죠. 0부터 c까지 fx, dx를 고쳐 쓸 수 있지. 왜냐하면 면적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y 조건에서 채워놓은 면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로 조건해가지고 x를 적분 변수를 해서 세로로 이렇게 정적분한 거랑 같잖아요. 이 설명을 해주면 되지. 달라지겠니? 똑같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죠? 알겠지? 이런 거 안 봤어요? 처음 봐? 이렇게 y 적분 결과적으로 y 적분 한 상황이고 y가 0에서부터 y가 이 y 값이요. y 값이 y 이퀄 0에서부터 y 이퀄 f0까지 변해가는 동안에 x 길이들의 총합은 결국은 이렇게 적분될 거고요. 이렇게 적분되는 거는 결국 이번에 x 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을 x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적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알지?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건 꽤 나왔었는데 본 적 없어? 사실 역함수 적분이랑 비슷한 거. 역함 적분이 사실 역함 적분 맞습니다. 역함 적분 맞고요. 본 적 없어? 아, 진도가 아직 안 나갔어? 본 적 없어? 역함수 조건 그거 봤어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적분 변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이랑 알아두세요. 분명히 나중에 내일 모의고사 적분 범위가 포함되면 이런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로 적분이 세로 적분하고 똑같은 면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았지? 알겠죠? 자, 결론은요. 이게 이런 유형이든 이런 유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령 이런 유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얘를 이렇게 보자고. 먼저요. 0에서부터 C 사이에서 t가 요지 뭐죠? 지금 이 그려진 건 fx 함수예요. fx 함수 x가 0에서부터 C 사이 구역에 해당되어 있는 이 구역에서 정해되어 있는 fx에 대해서요. gt 함수를 나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때 그 G1T라고 합시다. 알았죠? G1T라고 해요. 그러면은 T가 얼마부터? T가 0부터 이 꼭지점까지 T가 꼭지점까지 F에 2분의 B 플러스요. 요거는 봐봐요. 꼭지점 베이스 좌표가 요 중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C가 꼭지점의 좌표겠죠. 그래서 T 이퀄 F에 2분의 B 플러스 C까지 변해가요. 알았지? 변해가는 동안에 T 이퀄 T일 때 그러면 자 이렇게 T가 정해졌어요. 요거에 넣어보세요. 요거에서 요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자고요? G1T라고 정의하자고요. 알겠죠? 이해됐지? 그러면 물론 이제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면 G1T는 0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T가 0일 때는 G1, 0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C가 되겠죠. 길이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요 구간에 대해서요, G1T에 대해서 인테그랄 어디부터 T 기준입니다. 지금 전적분 기준으로 T 기준으로 0부터 T 기준으로 얼마까지? F의 2분의 B 플러스 C까지. 요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G1T들의 총합이 되고요. 근데 그림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라고. 얘는 결국은 요 부분을 이렇게 채우고요. 이렇게 B금층 부분의 면적과 같아서 따라서 X 적분으로 바꾼다고 치면 X 이퀄 0부터 X 이퀄 C까지 누구에 대해서 Y 이퀄 FX에 대해서 DX 한 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에서 T 이퀄 0부터 어디까지요? T 이퀄 F의 1까지겠죠. F 1까지는 이렇게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T에 대해서 요거는 G2T라 하자. 요 길이를 구간 길이를 G2T라 하자. 이 Y 이퀄 T에 대해서 T 이퀄 T죠. T 이퀄 이미 T에 대해서 대응되는 요 구간의 길이를 이거라고 하면 결국은 이 T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정적분을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정적분을 합니다. 자, T가 0에서부터 T 이퀄 F의 1까지 변해가는 동안에 G2T들의 총합은 결국 B금층 부분의 면적과 같아서 얘가 X 적분으로 바꾸면 X 이퀄 C부터 X 이퀄 어디까지요? 1까지 fx dx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알았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B라고 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fx dx는요 결국 여기 되겠죠.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c까지 fx dx와 GTDT죠. GTDT는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결국은 얘는요 의미가 있는 구간은 딱 요걸 겁니다. T 이퀄 0부터 2014까지 가지도 않아요. 어디까지만? F의 2분의 B 플러스 C까지만 가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요거를 얘를 두 파트로 쪼개가지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F의 2분의 B 플러스 C는 저 X 기준으로 0에서부터 C까지 구간에서 X 기준으로 0에서부터 C 구간에서 정의된 구간 길이로 봤을 때 얘를 G1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F의 0에서부터 이번에는 구간 길이 C 구간이 X 구간 기준으로 C에서부터 1 사이 구간에 정의되어져 있는
gt 함수의 길이 두 파트로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얘는 f1까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결국은 뭐가 된다? 0에서부터 c까지 fx dx와 그 다음 c에서부터 1까지의 fx dx.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 계산은 문자로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알겠죠? 이해됐지? 봐봐요. 10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 c까지는 저기 양수구역이야? 음수구역이야? 0에서부터 c까지는 얘 b 되고 이렇게 되니까 A가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양수구역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 풀려 나오고요. A에 x-b, x-c 이거 정리분 하시면 되고, 진짜 시간 없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쓰고 가라고. 그 다음 C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읽고해서 마이너스 살고 나가겠죠. 그치? 접어서 올라간 거잖아. 접어서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 A에 x-b에 x-c에 dx. 이제 남은 계산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A, B, C로 표현되겠죠. 개수가. 알겠죠? 네. 답을 써드리자면 이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거야. 일종의 역함수의 제곱입니다. 알았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뒤에 또 이거 이 문제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주제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알았죠? 그때는 까먹지 말고 풀어요. 네? 자, 몇 시야 지금? 자, 지금부터 좀 쉬운 문제를 풀려드릴게요. 우리 내가 또 과거가 있지. 이 정도는 풀잖아. 강북 때. 강북 때 모의. 152쪽이요? 네, 152쪽, 153쪽. 문제 두 개입니다, 두 개. 막, 소문제가 두 개라고. 152페이지, 153페이지 이거 푸시라고. 지금. 예, 별로 안 어려워요. 그게 좀 귀찮아.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약간 뭐가 있냐면요. 그 3차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잘 찍어야죠. 뭘 집어넣어야 0이 될지를. 그걸 좀 잘 찍으면 돼요. (12-1번은) m이 1일 때고요. 12-2번은 그냥 m이 m일 때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2-2번은 범위를 구해주면 부정 방식으로 m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알겠죠? 자, 풀어봅니다.